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이나마 저는 여러분께 제가 지난해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3년 동안 지내다가 들어왔거든요. 처음에 프랑스를 갔을 때는 그저 여행기를 쓰기 위함이었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는 스페인에서 살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해서 워낙 라틴 문화에 빠져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끈적끈적한 그런 인간 관계를 좋아하지 파리에서처럼 이렇게 굉장히 다 잘난 척하고 차갑고 프랑스라는 나라 특히 파리라는 도시는 멀리에서 봤을 때는 한눈에 진짜 뿅 가는 훅 하고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치명적인 매력을 진짜 파무파탈 같은 그런 매력을 지닌 도시이지만 가서 말을 걸어보면 성격이 너무 안 좋은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얘랑 못 사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살다 보면 잘난 척 할 만한 거죠. 진짜 너무 잘난 척 하는데도 그냥 봐주고 들어가게 돼요. 나쁜 남자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기분으로 파리와 사랑에 빠진 날이 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여성들이었어요. 그 여성들이 왜 멋진가,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 이제 방황을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청춘들이, 특히 여성들이 왜 방황을 하게 될까요? 우리에게 없는 게 뭘까요? 철학. 철학이 뭐죠? 철학이 뭐예요? 철학 공부하신 분, 철학이 뭡니까? 철학은 사실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학문이에요. 별의별 잡스러운 걸 다 생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고 무거운 것부터 사소한 것까지. 철학이 없으면 우리 삶은 존재하지 않고요. 나에게 내 인생 철학이라는 게 없으면 나는 어디론가 남을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남들이 정해주는, 이 사회가 정해주는, 그리고 옆집 언니가 하는 대로 아니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하는 대로 무작정, 저희도 뭐 멘토라고 지금 나왔지만 멘토가 이렇게 하라니까 해서 자기 삶을 선택하셔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나에게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나의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를 가지고 진정으로 안에서 뿜어나오는 그 빛나는 나만의 매력을 찾아서 꽃을 피우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내 가슴속의 뜨거움이 말하는 대로 그 정체를 따라서 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프랑스에 대해서 그 나라가 뭐가 그렇게 매력 있냐고 저한테 물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저한테 만약에 여태까지 다 여행해 본 나라 중에서 하나를 콕 집어서 이 나머지 인생을 살고 싶다면 어디냐, 그럼 전 파리거든요. 지금 현재 스코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파리. 뭐가 그렇게 좋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싫었다가 나중에 이제 서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랑에 빠진 도시인데 가장 매력 있는 거는 정말 강아지 뼛속까지 예술의 혼이 녹아 있어요. 그곳에 가 있으면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다르게 우울하고 음울한 그 날씨와 불친절한 사람들과 진짜 웨이터한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상처받고 집에 돌아오는 그 기분, 그리고 정말 지저분한 그 거리하며 너무 비싼 물가에다가 도대체 사람들하고 뭐 친구 만들기도 힘들고 외롭고 뭐 하여튼 그래요. 한 가지 정말 처음에 갔을 때부터 좋았던 거는 도시가 너무 지나치게 아름답다는 거. 지나치게 정말 그 인간으로서 도시에게 질투를 느껴보기는 진짜 처음일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 이 어둡고 아름답고 이런 게 이렇게 서로 섞이니까요. 불어로 호몽틱, 정말 낭만적, 로맨틱, 진짜 그게 로맨틱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사람에게 막 자극을 막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이 가슴속 깊이에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다 정말 그 양의 차이는,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창작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술적 창작의 욕구가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림을 못 그리더라도 하고 싶은 욕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뭐 이거 너 그림 이거? 아이 이거는 30점짜리 그림 네가 무슨 그림을 그려, 그러고 못하게 하니까 그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림을 안 그려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사는 거지, 그렇지가 않은 거고 나를 표현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그런 자유가 주어지는 도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니던 미용실에 머리 잘라주는 너무 예쁜 총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 직업이 뭐냐 물으면 나는 시인이야 이래요. 그런데 시집 같은 거 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했다가 굉장히 혼난 적이 있어요. 야, 시인이 시를 쓰는 사람이지 시집을 내는 사람이냐?
나는 당연히 시인이지.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 친구들은 다 직업이 두 가지예요. 변호사인데 저녁 되면 연극 배우로 탈바꿈을 하는 여자도 있었고, 회계사인데 집에 오면 자기가 음반을 만들어서 뭐 기타를 쳐서 음반을 만드는 친구도 있었고, 춤을 추는 사람, 서커스를 하는 사람, 심지어 뭐 도자기를 굽고, 정말 이상할 정도로 그들에게는 왜 얘들은 다 이렇게 예술적인 뭐가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게 억압돼 있구나. 저는 예술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거기 살면서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한 1년 반쯤 지나니까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못 가는 거죠. 화판도 사고 기타도 사고 찰흙을 사다가 뭘 만들기도 하고 막 하여튼 그런 이상한 증세들이 막 일어났는데 바로 그 예술의 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 본능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즐기고 만끽하고 이거를 막 개발하고 살았을 때는 정말 누가 모는 자동차도 부럽지 않고 어떤 지위도 부럽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좀 물질적인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물질 그 만능주의에다가 외모 지상주의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거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것을 조금 탈피할 수 있는 자기만의 그 뭔가를 찾아가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주로 썼어요. 저 회사 그만둔 지가 이제 벌써 한 7년 정도 됐는데 어떤 테마의 어떤 강의를 가도 항상 이 질문을 받고 인터뷰를 할 때도 항상 이야기 오늘도 한 3번 정도 이야기하고 지금 왔습니다. 그만큼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런 욕구를 느끼고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큰 변화를 원하세요? 뭔가 지금 답답해요? 예,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일단 그 재벌가 며느리 부분은 어, 사실 제가 제일 되기 싫은 게 있다면 그걸 것 같아요. 얼마나 불행할까 내가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일 수도 있지만 뭐 일단 그 정도 마무리. 그래서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그만두기 싫은 직업은 절대 아니고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제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했었고 저랑 잘 맞았던 직업이고 저는 진짜 사랑했어요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기가 힘들었죠. 그게 어떤 뭐 안정된 직장? 저는 그 말에는 사실 퀘스천 마크를 달아요. 왜냐하면 뭐가 안정되죠? 월급? 월급은 안정되지만 내 행복이 안정될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정년 되게 빨라요. 그 회사가 한 50대면 이제 그만둬야 되고 우리의 평균 수명은 이제 100살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인생이 일막으로 절대 끝날 수 있는 연극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지만 직장을 그만둘 때는 혹은 어떤 삶의 새로운 그 선택을 할 때는 한 3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잘 못해서 잘릴 때 소위 말하는 그야말로 이제 회사에서 넌 나가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도저히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난 다른 일이 하고 싶은데라고 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추구했던 그건데요. 나는 잘하고 있고 또 내 일을 정말 좋아하지만 뭔가 또 한 번의 도약을 위해서 잠시 그만두겠다라는 거였어요. 조금 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많고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있지만 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시니까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은 어떤 꽃씨와 달라서 우리가 태어날 때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꽃들을 안에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같이 세상이 변해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무슨 변화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뭘 원하고 이 세상이 지금 어떤가를 생각하시고 그 변화의 스텝을 밟으시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되고 10년이나 20년 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과연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할까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저의 그냥 생각인데 인터넷이 너무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어요. 세상이 너무나 좁아졌어요. 정말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매일매일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에 만족해서 정착을 하는 직업보다는 내가 다양한 나의 에셋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밟아 올라가서 적어도 내 평생을 살면서 한 3~4개 정도의 꿈은 실현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한 20년 후에는 어찌 보면
그 자기의 직장 어떤 그 출퇴근하는 그런 장소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이 내 직장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인프라가 구축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진짜 아무도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그 내가 좋아하는 일과 내가 잘하는 일의 교집합을 찾아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미리미리 철저히 대비를 하시면 사실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저같이 아나운서 정말 진짜 익사이팅하고 너무너무 좋은 직업이지만 나 이거 말고 좀 더 이 세상을 카메라나 뭐 브라운관이나 마이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나는 만지고 보고 느끼고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라는 욕구를 실현하고 싶은 순간이 왔을 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참 스페인어는 자유다 때문에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제 책을 읽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셨다는 분들도 많고 어느 기업체 같은 데서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은 그 인사부 담당이나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오셔서 꼭 부탁을 해서 제발 우리 직원이 그만두는 일만은 없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덥석 그만둔다고 해서 그 인생이 절대 바뀌지 않아요. 프리랜서는 여기 유시연 씨도 프리랜서지만 프리랜서 가장 프리하지가 못하잖아요. 그럼요. 가장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자기만의 그 어떤 확실한 확고한 철저한 준비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자신 있게 나가기 전에는 굉장히 일단 힘들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했을 때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 그렇게 용감한 사람 아니에요. 되게 겁쟁이고 제가 그 선택을 하려고 했을 때는 어쩌면 두려웠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요. 두렵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두렵다는 거는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위험하다로 느껴지지 않았고요. 두렵다는 것은 곧 뭐냐. 이 앞날이 어떨지를 내가 모른다는 의미로 느껴졌어요. 모른다는 것은 그럼 뭐죠? 50%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가시밭길일 수도 있고 정말 꽃밭일 수도 있는데 내가 눈을 가리고 있는 건데 남들이 먼저 간 길이어서 야 이것 봐 여기는 그래도 꽃은 별로 안 피었지만 어디로 떨어지는 구렁텅이는 없으니 여기로 와 하는 걸 나는 갈 것인가 아니면 50% 가능성밖에 없다 하더라도 용감하게 저기에서는 볼 수 없는 꽃들이 피어 있는 길을 내가 갈 것인가 바로 그런 차이죠. 그리고 저는 그때 겨우 30살이 조금 넘었어요. 겨우 여러분 앞에 3자에 현혹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대한민국의 20대를 미국의 사회학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탯줄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몸만 떨어져 있지 부모님에게서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도 독립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많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내가 조금 그냥 내 삶을 살만해라고 해서 한 5년 6년 길어봤자 7년 8년 직장 생활하면 이미 30대에 돼 있어요. 그럼 뭐죠? 내가 독립해서 내가 인간답게 살아본 건 이제 7년밖에 안 됐는데 나 이제 겨우 7살인데 내가 이제 겨우 막 걸음마를 시작하는데 자꾸 사람들은 나한테 너 이제 걸음마 띠땅띠땅 하니까 혹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제자리에 서 있어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남들과 달리 그냥 천천히 걷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많이 달려서 더 많은 세상을 보고 싶다면 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택하시라고 하고 싶고요. 대신에 천천히 준비해서 내가 진짜 마음의 준비가 됐다 이제 그렇게 됐을 적에 20년 후를 바라보고 전략을 세워서 항상 한 다리를 딱 걸치고 있다가 안전할 때 딱 뛰는 거죠. 그거를 잘 하셔야 돼요. 네.